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72세 박 여사님이 며칠 전 아들에게서 들었다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요즘 바쁘니까 자주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시더군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3남매를 키우느라 밤잠을 설쳐가며 뒷바라지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청소 일을 했던 그 손이 아직도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락조차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명절에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집에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박 여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그 표정이 말이에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한 번쯤 경험해 보셨나요? 왜 자식들이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부담스러워 할까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존중받는 부모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식들에게 딱 4가지만 줍니다. 그런데 3가지는 절대 주지 않아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수많은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견한 놀라운 진실입니다. 존중받는 부모들에게는 4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만 바꿔도 자식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어머니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정말 놀라운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보다 편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3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는 순간 자식들은 더 멀어져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식들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라는 뜻입니다. 68세 김 여사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 3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처음에 전형적인 부모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아보라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참고 사는데 왜 그러냐고,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님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딸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밤 김 여사님은 딸에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성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은 딸의 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이 스스로 엄마에게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에드워드 디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자율성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저항하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김 여사님은 이후 딸과의 모든 대화에서 이런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묻고 자신의 생각도 들어볼지 확인하고 최종 결정은 딸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딸은 주 3회씩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엄마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김 여사님은 간섭을 그만두니까 오히려 딸이 더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역설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통제하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자유를 줄수록 가까워지는 현상입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부모의 믿음입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유를 주세요. 내가 정하는 대로 해. 이 한마디가 자식들을 부모에게 더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더 놀라운데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엄마에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도대체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뭘 해준 걸까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인정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70세 이 여사님의 아들은 작년에 사업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10년간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빚만 3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망했다고,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의 첫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말렸는데 왜 말을 안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꾹 참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10년이나 버틴 것이 대단하다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도전한 것이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지금 힘들겠지만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왜 그런 사업을 했느냐고 비난했는데 엄마만은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했습니다. 인정과 평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평가는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고, 인정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여사님은 그 후로도 계속 아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화했습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도 나이가 들어서 아르바이트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준비할 때도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준비한다고, 예전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나갔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달에 드디어 흑자가 났다고, 엄마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었을 것이라고, 엄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정받는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고 도전 정신이 강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평가받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위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을 돌아보세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다른 집 애들은 다 잘하는데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모두 평가의 말들입니다.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 최선을 다한 것을 안다고 표현해 보세요. 이 여사님은 지금도 아들과 주 2회씩 통화합니다. 아들이 사업 고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는 항상 자신을 믿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두 번째, 인정을 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한 걸 안다. 이 한마디가 자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신뢰입니다. 믿고 있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줘야 합니다. 74세 정 여사님과 며느리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면 오늘은 또 몇 시에 들어오냐고, 아들 밥은 챙겨줬느냐고,
집안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아들에게도 하소연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너무 감시한다고, 마치 자신이 잘못할 것처럼 대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여사님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정 여사님은 말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들어와도 고생했다고, 오늘 힘들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아들을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나섰고, 시장을 보러 갈 때 뭐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전에는 시켜야 했던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하면 그 사람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대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신뢰는 예언과 같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믿는다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의심하고 감시하면 상대방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 여사님은 며느리에게 이런 표현들을 자주 했습니다. 며느리의 판단을 믿는다고,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정 여사님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하다고, 친정엄마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을 믿어주시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신뢰받는 사람은 실제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의심받는 사람은 방어적이 되고 소극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자주 하는 말들을 돌아보세요. 정말 괜찮을까? 혹시 실수하는 건 아냐?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모두 불신의 메시지입니다. 대신 내 판단을 믿는다.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너라면 분명 해낼 수 있다고 표현해 보세요. 지금 정 여사님과 며느리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 같습니다. 며느리가 고민이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먼저 상담합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항상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들도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칭찬을 맨날 한다고,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어머니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3번째, 신뢰를 주세요. 너를 믿어. 이 한마디가 상대방을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4번째 비밀은 바로 감사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69세 최 여사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딸이 매주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 때 집안일을 도와주고, 병원에 갈 때 차로 태워다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챙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 집 청소를 도와주고 큰 장을 볼 때도 함께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플 때는 병원 동행은 물론 약국에서 약까지 챙겨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별다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를 좀 더 자주 하면 안 되겠냐고, 청소도 구석구석 좀 더 꼼꼼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딸의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주말마다 어머니 일까지 챙기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상태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자신을 돌보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최 여사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피곤할 텐데도 매주 안부 전화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진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말에 청소까지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딸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반응은 즉시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주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랐다고, 지금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먼저 고마워하니까 자신도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감사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더 행복해지고 감사를 받는 사람은 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감사의 힘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의무감으로 하던 일들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최 여사님은 이후 딸에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병원에 데려다 줄 때마다 바쁜 시간 내서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어볼 때도 멀리 있으면서도 늘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모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이 모녀 사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받은 사람은 그 행동을 더 자주 반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를 감사의 순환 효과라고 부릅니다. 감사받은 사람이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것이 다시 감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의 도움을 받을 때를 돌아보세요.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하나, 작은 심부름까지도 모두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냥 고맙다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 고마운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최 여사님처럼 말이에요. 최 여사님은 지금 딸과 정말 친한 친구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딸이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머니가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후로 관계가 정말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4번째, 감사를 주세요. 내가 해준 일이 정말 고맙다. 이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존중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도 자식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행동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비교입니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는 순간 자식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75세 서 여사님의 사례입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에 실패했다고 털어놓았을 때 서 여사님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집 아들은 벌써 부장이 되었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고요.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엄마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말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그 후로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자식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이 다른데 단순히 결과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2번째는 강요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제하는 순간 자식들은 저항하게 됩니다. 71세 한 여사님은 딸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손자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해서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고 계속 강요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어머니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결국 딸은 어머니와의 만남 자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강요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면 역효과만 났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의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만 의지하려고 하면 그들은 부담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73세 장 여사님은 남편을 여인 후 외로움에 아들에게만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슬픈지를 호소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섭섭해하며 원망의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삶도 있는데 어머니의 모든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의 연락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거나 짧게 끊었습니다. 장 여사님은 더욱 서운해했지만 아들은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정서적 의존은 건강한 관계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로를 인정할 때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삶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모두 자식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자식들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대신 부모 자신만의 취미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들 외에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 균형 잡힌 관계가 가능합니다. 정리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의존하지 마세요. 이 3가지만 피해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면 3개월 안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투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너를 믿어라고 표현하세요. 고마워라고 자주 말하세요. 단 하루만 이렇게 해봐도 자식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 일주일간 금지어 없애기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일주일간 완전히 차단하세요. 비교하는 말, 강요하는 말, 의존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힘들겠지만 이 일주일이 관계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2주차부터는 적극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의 작은 노력도 놓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힘들었겠다.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노력한 걸 안다라고 표현하세요. 평가가 아닌 인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한 달 후에는 신뢰 표현 많이 해주세요. 이제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입니다. 내 판단이 옳을 거야. 너라면 잘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주의사항 3가지를 꼭 지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급하게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굳어진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둘째, 자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부모의 변화를 의심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주차부터 자식들의 전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부터는 자식들이 먼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가족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8세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로 딸이 달라졌다고요. 74세 정 여사님은 며느리와 진짜 친구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며칠 하다가 포기하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부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식들도 이제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꿈과 목표,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72세 박 여사님은 이제 아들과 매주 통화를 합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보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고요. 변화는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식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을 먼저 바꿔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식들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유를 주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의존하지 마세요. 분명히 3개월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가족 관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